자,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HUD 있는 게 나름 괜찮네요. 약간 무슨 셀로판지? 아크릴판 같은 게 좀 제 취향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1.35L 터보, 이 엔진이 원래 말리부에 적용이 됐던 엔진이에요. 그때는 사실 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엔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뭐 복싱이나 뭐 UFC 같은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헤비급에서 좀 잘 안 풀렸던 선수가 뭐 라이트 헤비급이나 뭐 미들급 정도로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의외로 또 그 체급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라는 것은 이 정도 급에 왔을 때 맞는 엔진인 거죠. 여기서는 나쁘지 않은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은 좋은 것 같고, 원래 3기통 엔진이 좀 소음이나 진동이 좀 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런 중소형 SUV급에서는 최초로 적용된 9단 변속기예요. 9단이란 소리는 좀 더 촘촘하게 변속을 해줘서 아무래도 엔진 소음이 덜 하겠죠. 물론 뭐 이게 소리라는 게 딱 크기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 엔진 소리가 작아지면 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게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한 건데, 일단 뭐 가솔린이고 딱히 소음이 거슬린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스위처블 AW인데 여기에 버튼이 다 몰려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AWD 모드로 바뀌었고요. 참고로 스포츠는 노멀 모드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쉐보레 차가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동시대 표준에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는 뭐 차선 따라서 쭉 달리는 어떤 차선 유지가 아니라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점은 좀 아쉽죠. 사실 국산 차에도 최첨단 기능들이 다 달려있는 요즘 같은 추세에는 말이죠. 물론 1000만원대에서 시작한 차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XM3로 넘어와 볼게요. 자, 얘를 나중에 타는 거니까 XM3 얘기를 하면서 트레일블레이저 얘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타보니까 확실히 얘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쪽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이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공간 지각 능력이 그냥 평타 치는 사람도 저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은 살짝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쿠페라는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주차 감각 떨어지고 공간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조금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토크는 얘가 높고 마력은 트레일블레이저가 높은데 소소한 차이예요.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놈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금 방지턱을 넘었는데 뭐 토션빔이라 좀 서스펜션이 그냥 그렇다라는 소리가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불편하다고 언급할 정도의 그런 건 못 느끼겠어요. 차알못이라 그런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7단 DCT 게트락 습식 변속기를 넣었습니다. 이름이 참 게르만스럽죠? 근데 초반 가속에서 꿀렁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일블레이저는 9단 자동 변속기인데 시승차 기준 얘는 초반 가속을 할 때 좀 구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멈췄으니까 한번 신호 바뀌면 밟아 볼게요. 이렇게. 그래, 뭐 가격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얘가 스포티하게 나가주겠어. 그렇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얘나 트블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뭐 항상 말하는 거지만 현대차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외제차에 탈을 쓴 국산 차들에서는 그 정도의 반자율 주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확실히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묵직한 느낌이고, 얘는 좀 경쾌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게 자체도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무거워요. 110kg인가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무겁다기보다는 셀토스도 비슷하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랑. 그러니까 얘가 가볍게 잘 만든 거죠. 스포츠로 좀 바꿔볼까요? 오, 그래. 확실히 스포츠로 바꾸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또 트레일블레이저랑 다른 점인데,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모드와 스포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죠.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스포티한 것 같지만 막상 스포츠 모드와의 차이는 얘가 더 있고, 심지어 얘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쟤는 패들 시프트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묵직한 감성 자체는 트블이 낮긴 해요. 얘는 좀 2%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의 승차감이 괜찮아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을 쓸 땐 또 쓰는 그런 이중성을 최소한의 힘을 쓰면서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물론 이 차의 단점도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와는 달리 사륜이 없죠. 얘는 선루프도 없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는 저번 편에 했으니까 이번 편에서는 주행만 가지고 저는 순서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XM3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에요. 뭐가 더 낫다는 거라기보다 저는 이런 취향인 거예요. 3기통, 4기통 차이는 뭐 오래 타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종합적으로 얘가 좀 더 밸런스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뭐 트레일블레이저는 뭐 HUD나 뭐 내부 공간이나 전동 트렁크나 좋은 얘기 저번 편에 많이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XM3 편도 들어줘야죠. 그렇습니다. XM3 대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인 편에 이어서 주행편도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